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21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수 미국 기업들이 내년 1월 사무실 복귀 계획을 발표했지만 코로나19의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둘러싼 향후 법원의 판결의 불확실성도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저널은 밝혔습니다. 네. 노동부서나 직업안전보건청은 직원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었는데요. 근데 플로리다 주의회가 백신 접종 거부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직원들을 의무적으로 출근시키는 것보다 자율 출퇴근으로 사무실을 개방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는데요. 청바지로 유명한 패션 업체 리바이스트라우스는 지난달 25일 샌프란시스코 본사 사무실 대부분을 개방해 직원들이 출근 일정을 스스로 결정해서 주 2, 3일 정도 사무실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다국적 제약사 로쉬의 자회사인 제넨테크는 내년 1월부터 샌프란시스코 본사 직원 대부분을 출근하도록 했지만 의무 출근이 아니라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출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렇게 펜 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뭐 출근이 가능하겠지만은 직접 몸으로 뛰시는 분들은 이게 쉽지가 않죠. 네. 자, 이런 가운데 호주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에게 국경을 열었네요. 네, 호주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인들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작년 3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국경 봉쇄 정책이 부분 완화하면서 호주 관광은 물론 현지 유학과 취업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캔버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1일부터 싱가포르인들의 입국을 허용한 데 이어서 12월 1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입국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는 이들은 입국 비자, 백신 접종, 그리고 자국에서 출국 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모리슨 총리는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합당한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허가 없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합당한 비자에는 기술, 취업, 유학, 워킹홀리데이 등이 포함돼서 해당 비자 소지자들의 호주 입국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모리슨 총리는 호주의 16세 이상 백신 접종률이 85%를 넘겼다면서 이제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뎌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주요 7개국을 뜻하는 G7의 의장국을 맡은 영국 정부가 다음 달 10일에서 12일 영국 리버풀에서 외교 개발장관 회의를 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영국 외무부는 한국,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5월 회의에 이어서 이번에도 참여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회원국은 처음으로 초청됐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와 관련해 국제 질서를 개혁하고 수호하려는 국가가 지리적으로 넓게 퍼져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더욱 기우는 신호라고 직접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세계 보건, 인권을 포함해서 다양한 세계적 현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세계적으로 더 긴밀한 경제, 기술, 안보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자유, 민주주의, 기업을 발전시키고 또 같은 생각을 하는 국가가 유리한 위치에서 협력하도록 독려하는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뭡니까?
네, 그룹 방탄소년단이 어제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AMA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비롯해 3관왕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더 위켄드 등 네로라 하는 팝스타들을 제치고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한국인으로는 물론이고요. 아시아 아티스트가 AMA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방탄소년단이 최초입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외에도 페이버릿 팝 듀오 5월 그룹과 페이버릿 팝송 등 3개 부문에서 후보에 올라서 일찌감치 대상 수상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실제로 이날 이 3개 부문에서 모두 트로피를 거머쥐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또 음악성과 작품성을 중시하는 그래미 어워즈와는 달리 이 AMA는 상업적 성과와 또 대중성을 중요한 지표로 보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에게 유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AMA 대상 수상으로 데뷔 이후 최대 경사를 맞은 방탄소년단은 이후 24일 오전 그래미 어워즈 후보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번 시상식에서는 다이너마이트 등의 흥행을 앞세워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했었는데 올해 그래미 어워즈 제주에 성공해서 AMA 대상에 이은 겹경사를 맞을지 가요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더 위켄드 중에 우리 윤연아 리포터는 어떤 가수 좋아하세요? 일단 BTS 제외하고. 저는 테일러 스위프트 좋아합니다. 아니, 정말 이 가수들 다 진짜 현재 국보급 가수들인데. 네, 정말 유명한 가수들인데. 참 BTS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예. 네. 매일 이런 뉴스만 좀 접했으면 좋겠어요. 예. 답변 없으시죠? 네. 제가 그만큼 노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